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 반등으로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끝이 났는데,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오늘 일봉 저항선 찍는 모습도 여러분들 또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오늘 또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장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어요. SK하이닉스나 이런 삼성전자가 저항선을 뚫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려드리면서 지금 오늘장이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장이에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쓰면서 지수 상승을 또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위에 있는 저항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의미는 우리 장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은 아직 멀고도 험한 길,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이 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이 좀 가까워요. 요 점을 한번 생각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우지수는 과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M자형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다우지수가 현재 이런 M자형 차트 우측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M자형 차트를 그리고 나서 크게 조정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M자형 차트냐, 고점에서 내려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M자형 차트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후에 W자 역헤드인 숄더로 올라온 그림도 제가 지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근처에까지 갔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따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이 나오는 차트가 있다면 이 주식이나 선물 차트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어떤 차트죠? 쌍바닥 차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쌍바닥 차트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과거 저점이 10,000원이었다면 그 10,000원을 딱 찍고 올라가는 게 쌍바닥 자리가 아니에요. 과거 직전에 10,000원이었다면 11,000원이 될 수가 있고요. 아예 9,800원 정도로 내려와서 그 라인들 형성하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다 추세선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선이 과거하고 연동이 된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구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라인들을 지속해서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어디가 저점 지선인지 알고 쌍바닥 자리를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후에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 또 반등이 W자 반등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된다면 직전 고점과 고점하고 이어온 이런 저항선들은 돌파가 나오면서 W자 반등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자, 이를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W자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삼아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가고 난 후에야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을 볼 때 밑에 있는 W자 이 쌍바닥 구간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그런 라인이고, 반등이 나올 때도 이런 저항선은 돌파가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추세선은 왜 긋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우리 추세선을 밑에 있는 지선을 긋는 거는 그 라인에서 매수를 잡기 위해서죠. 과거에도 이런 추세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들을 본다면 우리는 매수 자리로 선정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하고 계속 이어져 오는 이런 자리에서 쌍바닥 자리에서 W자 반등이 또 나오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못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죠. 이 경우에 추세 지선을 깨고 갭으로 내려갈 경우에 다시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갭으로 내려갈 경우에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물을 타세요. 수익은 못 견디는데 손실을 견디면서 물을 타세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좀 주식이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더 힘들어질 경우가 있으니까 물은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런 선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옵션, 풋옵션을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만원서부터 2만원, 0.3서부터 0.2까지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야간장 고점이 0.25, 25,000원입니다. 자, 풋옵션을 잡고 나서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해지를 걸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지수가 조정이 나면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지도 우리 또 궁금하겠죠. 실질적으로 25,000원에 잡았던 게 고점 기준을 한번 볼까요?
7.86, 78만 6천 원까지 올라간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 풋옵션이에요. 3,0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을 잡았을 때 억대 단위로 이상 잡으셨을 때 100만 원 이하 금액만 해지를 걸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해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딱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 또 보였을 겁니다.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에 갭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해서 같이 올라가면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혹시나 밑에 있는 일봉지선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풋옵션이 또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해지를 거시는 건 저는 언제나 찬성이라고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M자형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 눈에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그림도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이 M자형 차트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제가 다우지수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M자형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나면 우리는 주식을 더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지수 관련해서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실제로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지수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영향을 받는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같이 조정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우리는 매수를 볼 수가 있겠죠. 더 싸게 그 라인들을 지지선을 찍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으니까 이제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셔야 되고 315콜 옵션 매수를 잡아야 한다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 갭이 만들어냈는데 그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 큰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양봉으로 세게 올라가면서 갭도 메꾸면서 제가 315콜 옵션 매수 드린 게 4,0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이 M자형 차트를 제가 왜 계속 보여드리냐면 현재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M자 우측 상단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저항선을 뚫었다 해도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같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M자형 차트를 그릴 때 중간에 있는 추세의 지선들은 다 깨고 내려가는 게 정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다우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과거에도 M자형 차트로 내려온 상황에서 이거 현재 차트예요. 다시 반등으로 올라왔는데 이 상황에서 올라온 상황에서 49,000포인트 저 라인을 우리가 아주 중요시하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9,000포인트를 못 넘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게 M자형 헤드앤숄더 차트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M자형 차트가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위에 있는 이 49,000포인트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경우에 과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이 연결된 계속 연결이 되는 그 추세선이에요. 이 라인들을 찍으러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49,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 차트도 한 번 더 레벨업 차트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시켜드리던 헤드앤숄더 차트를 그리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까지 만들고 나서 지금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점에서 내려온 상황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야간 선물 시장도 올라요.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야간 선물 시장도 조정이 나면서 우리 장 그 다음날에 갭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났어요. 이 그림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오늘장 나스닥 지수가 23,600포인트가 저항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이 위에 있는 23,600포인트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빠지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또 M자형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신경을 쓰면서 나스닥 지수, 다우지수 관점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과 연동성이 아주 큰 나스닥 지수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오늘 장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3,600포인트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는지 맞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달리 해야 돼요.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만 좀 도와준다면 우리 장도 같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다. 그 라인들 저항선을 오늘 잘 살펴보자는 거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 316.8불 지지선에서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45%가 넘게 올라간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는 다 매도를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래에서 W자 반등으로 올라간 그림입니다. 과거로 가볼까요? 이 라인들을 저항선을 삼던 그 라인들을 돌파하고 난 후에 그 라인들을 지지선 삼고 올라간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추세선을 다시 설정해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려고 했는데 테슬라 이런 해치펀드 세력들이 여기선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오게 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금 돌파해서 올라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크게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간혹 이제 테슬라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 연관성을 생각을 하시면서 테슬라가 떨어지면 2차전지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린 테슬라를 바라볼 때 개별적으로 따로 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에 신대가 방송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이건 미국의 500여 개 해치펀드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하방 포지션, 종목 풋옵션과 나스닥 선물 매도 포지션, 그리고 S&P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조정이 나오게 하면서 종목 풋옵션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리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죠. 그럼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같은 경우엔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엔 그 지선 라인을 깨고 나서 이거 깼을 때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의 지선들을 깼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다시 찍으러 가면 뭘로 바뀐다? 저항선으로 바뀐다. 그 저항선을 딱 찍고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내려와서 밑에 있는 170불부터는 매수를 보셔도 된다고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170불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이 그림 그대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살펴봐야 되느냐? 엔비디아를 위에 있는 저항선 185불 라인, 이 파란 저항선인데요. 이 라인들을 돌파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W자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 관련주들과 소부장주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땡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엔비디아를 바라보셔야 되고 그런 지표로 여러분들 삼으시면서 종목 매수를 하실 때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전술을 짜야 되는 그런 엔비디아의 모습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지선 라인 어디에 있는지 저항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우지수, 코스피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제가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최고점을 알고 있다? 제가 미리 알려드렸죠. 그 저항선 찍었을 때도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이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리죠. 엔비디아 W자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밑에 지선까지 내려오고 있는 바로 이 종목이겠죠. 여러분들 이 종목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모르신다면 주식하신다고 얘기하시기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연결을 해보면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던 그 그림도 볼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맞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종목을 위에 있는 저항선 찍을 때부터 밑에 있는 지선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 지선이 밑에 있는 지선, 요 파란색 추세의 지선이고 빨간색 추세의 지선입니다.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제가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으니까 이 종목 확인하시고 요번 주에 찍을 것 같습니다. 요번 주에 이 종목을 확인을 안 하시고 주식장을 대응을 하신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매수 대응을 하셔야 나중에 계좌를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밴드 공부방 오셔서 바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기법은 삼각 돌파 매매 기법입니다. 제가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테슬라, 엔비디아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면서 뭔가 틀린 점이 없었죠. 자, 이평선이 없죠. 자, 이평선이 없는 상황에서 보조지표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저점 라인 지지선과 다우지수 저항선, 나스닥 지수 저항선과 테슬라, 엔비디아 위에 있는 저항선 지지선 다 잡아내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평선이 없는데 이거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 차트에는 전혀 이평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라인들, 추세선을 왜 긋고 대응을 하죠? 우리가 매수점, 최저점 라인, 어떤 라인에서 매수를 받을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500개에서 700개 일봉상 쫙 펴보세요. 그러면 그 라인들, 저점과 저점 라인들을 연결을 하면 기가 막히게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추세선을 그으실 텐데, 나 추세선 그었는데, 이거 이들리온 주택형 파트너가 그은 것처럼 쫙 연결이 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마우스로 이 추세선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우측으로 연장, 좌측으로 연장이 있습니다. 그 연장 버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두께도 여러분들 시력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라인들을 조절해서 보신다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그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선, 아주 재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점을 잡을 때 연장을 하게 된다면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우리는 매수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형성해서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과거에 이런 라인들은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다가 뚫고 올라가면 또 지선으로 바뀐 그런 라인들을 이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런 라인들을 연결하셔서 매수점에서 잡고 나서 돌파가 나올 때 이제 수익을 보시는 그런 기법인데, 간혹 가다가 내 관심 종목을 봤더니 벌써 이런 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가 나왔는데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위에 올라갔을 땐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 파란색 추세선이나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선 찍었을 때가 두 번째 매수 찬스입니다.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목표점,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라인들이 목표점이 돼요. 그 라인을 찍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고, 간혹 가다가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후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가 두 번째 매수 찬스입니다. 첫 번째 매수 찬스 놓쳐도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눌림목으로 찍었을 때 매수를 보시면서 단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서 그 라인들을 찍을 때 이 라인들을 목표점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추세선입니다. 그러면 이런 라인들을 어떤 종목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떤 수익을 보여드렸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잡아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목표치 65,000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잡았을 때는 위에 있는 저항선이 65,000원이었어요. 그 라인들을 그대로 보면 이 65,000원서부터는 매도를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위에도 저항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우상향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서 다시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는 위에 올라온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위에 저항선을 찍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정이 나와서 조정이 세게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점 다시 알려드린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130.90%의 수익을 확정시켜드린 후에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헤드앤숄더로 조정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앤숄더는 아주 유명하죠. M자형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까지 그렸고요. 제가 수요일 밤 10시 생방송 마켓 위너에서도 이런 식으로 M자형 헤드앤숄더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점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자 차트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지지선 라인들은 과거에서부터 마켓 위너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다시 조정이 나올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움직이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에게 매수 드리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지선 같은 경우 우하향 지선이라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매수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습득하셔야 될 거는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 이 수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래서 이런 걸 기법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위로 한번 슈팅이 났어요. 그렇죠? 이 단기 삼각 수렴 구간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고, 이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윗저항선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점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제가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습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또 반등이 나올 때 또 추격 매수하실 게 또 눈에 보여요. 밑에 내려왔을 때 늘림목짜리 지선을 찍었을 때 이 종목을 사셔야 하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 아주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종목명하고 매수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나서 카메라 사진 있죠? 실행시키고 나서 밑에 QR코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갖다 대시기만 하면 이 밴드 공부방 들어오는 링크가 하나 떠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타 다른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하나오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라인들 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어디에 또 저항선이 있는지 그걸 또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밴드 공부방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삼각 돌파 매매 기법으로 테크잉을 130.90%의 수익을 확정시켜줬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그렇게 수익을 나게 만들어 드렸을까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제가 2차 전지를 여러분들에게 밀면서 꼭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도 알려드렸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위에는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W자로 올라가면서 위에는 저항선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크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또 수익을 또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포드와 LG 에너지솔루션 간의 계약 해지가 나왔죠. 포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같이 조정이 나면서 그 계약 해지의 당사자죠. 포드가 페널티를 물겠지만 일단은 2027년서부터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납품한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는데 왜 이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하느냐. 그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2차 전지들이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디에서 어떤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매수를 드리면서 40만 8천 원, 밑에 있는 지지선 40만 6천 원이죠. 러프하게 40만 8천 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게 이 45만 원 저항선이에요. 45만 원 저항선에서 한번 막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뜻하지 않은 포드와 계약 해지 소식에 갭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선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초록색 선을 보셔야 돼요. 이 라인이 40만 6천 원이고요. 요 라인들을 다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45만 원으로 가면서 제가 원래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58만 8천 원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를 돌파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들은 다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PNT 같은 경우에도 주태형의 주식사서하면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기 전에 알려드렸죠. 여기죠. 자, 주가가 이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지선을 찍을 때 매수하셔라.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33,9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3,9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PNTA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현재 구간 W자 반등 차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선 쪽에서 꼬리를 길게 달고 올랐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 이 연두색 저항선 라인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4만 1,500원 정도 되는 그 라인인데, 요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멋지게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NTA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요 점을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드리면서 그 라인들 지선 찍을 때마다 매수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목표점을 31만 9천 원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1만 9천 원을 찍으면서 91.02%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저번 신대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이 추세의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이 연두색 추세 지선도 있지만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이 큰 지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을 찍고 나서 현재 오늘 운봉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쪽에서 수렴 구간을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이 30만 원 구간 위로 올라가게 되게 된다면 위에 34만 원 저항선이 있는데, 이 라인 돌파가 나면 한 번 더 슈팅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삼성 SDI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저항선 많이 높아요. 밑에 있는 눌림목 지선 찍었어요. 그럼 이제 반등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차전지 대다수의 종목 엔캔도 마찬가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2차전지 대부분들이 이런 쌍바닥 자리 그리고 눌림목 지선 자리들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엔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보스1에서도 여러분들 월요일 생방송 보스1 이 라인들 지선을 찍었을 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66,600원에도 한번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날이에요. 자, 그날 찍고 나서 반등이 또 세게 나오고 나서 현재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제가 매수를 드렸던 그 지선 라인들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들과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떴다 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 73,000원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1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엔캠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요 점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 상황들을 보시고 계실 거예요. 이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반등이 또 세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또 수익 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지선을 찍을 때마다 또 매수를 드렸고요. 그러면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역헤드 앤 숄더 팔라인을 만들려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토요일 날 11시 주태영의 주식사상 끝나고 12시에 또 공개 방송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 방송이나 생방송 중에서도 이렇게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W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에코프로 머티의 모습을 보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단기 저항선 라인들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건 내일이나 내일 모레장 위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슈팅이 아주 세게 나올 겁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런 종목들과 키높이를 언제 맞추느냐, 에코프로 머티는 좀 나중에 한 번에 키높이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양봉의 모습을 보신다면 나중에 키높이를 맞추는 그 그림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위에 있는 저항선이 1차 9만 원대에 있으니까 그 점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56,800원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이 9만 원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과거에도 25만 원에도 한번 매수를 드리고, 그리고 27만 원에도 매수를 드리면서 반등으로 나왔을 때 이제 수익 나실 수 있게 또 도와드렸는데,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포드와 LG 에너지솔루션과의 그 계약 해지권으로 2차전지는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이 나온 그 목요일과 금요일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추세 지선들이 연결된 그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 그리고
어제장과 오늘장 같은 경우에 이 단기 추세선 라인들을 다시 올라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반등으로 세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낮지 않느냐. 그래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억대 이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매매하시는 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가벼운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고 크게 떨어지는데 이 억대 단위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락폭이 좀 낮을때라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많이 매매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돌파해서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50만 원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삼각수렴 구간 중에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게 또 도와드렸죠. 최초 매수를 드리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16만 5천 원에서 절반을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에 다시 조정 시에 밑에 있는 지선 찍었을 때 다시 덜어낸 물량만큼 매수를 다시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위로 크게 또 치고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내려오고 나서 다시 반등으로 나왔죠. 그리고 밑에 있는 지선에서 어떤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지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이 21만 원 바로 아래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경우에 다시 한번 W자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은 이제 27만 원입니다. 자, 밴드 공부방 계신 분들에게는 알려드렸어요. 이 26만 500원까지 찍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디에서 매도하는지 궁금하시죠? 밴드 공부방에 정확하게 올려드렸습니다. 26만 원 찍을 때 전량 매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 장점으로 또 알려드릴 거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저항선 라인을 목표점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은 27만 원으로 올라왔고 저 저항선을 돌파가 나면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어요. 이 매수를 드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해서 크게 올라가면서 또 76.63%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점에서 내려왔어요.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어디를 찍었어요?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마찬가지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단기 저항선이요. 찍고 나서 살짝 조정이 나는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갈 경우에 W자 반등으로 세게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 7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이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지금 여기서 절대 조급해 하시거나 겁이 나시거나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은 세게 한번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는 1월 달이나 늦어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고점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더 큰 수익이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시 페달티 케미칼은 아주 확연해요.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의 지선들 찍을 때마다 매수를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 지선들 찍을 때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세력도 되게 단순해요.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반등이 있고 저항선들 돌파를 했을 때 원래는 여기가 최초 목표 저항선이었는데 목표 저항선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반등 나올 때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은 우상향 저항선이에요. 일봉이 생길수록 계속 올라가는 수치가 올라가는 저항선이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수시 페널티 케미칼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지선 5만 원 초반에 있는 지선을 다시 오게 된다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한번 수익을 또 만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가 되게 쉽죠. 이수시 페널티 케미칼 같은 경우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삼각수렴 구간 2025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뚫지 못하던 2023년도 4년도 한 번도 뚫지 못하던 그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 눌림목 자리에서 43,0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43,000원 매수를 드려서 밑에 있는 지선 올 때마다 또 매수를 드렸고요. 자,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라인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신대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위로 한 번 더 세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처럼 똑같이 올라가면서 182.79% 상승이 나왔고요. 자, 조정이 나왔는데 마찬가지 어딜 찍었어요? 이 눌림목 지선 라인들, 이 라인들을 찍으면서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왔더라.
그러면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W자 반등으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12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반등을 모색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밑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게 전혀 겁먹을 상황이 아니고요. 위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런 지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법을 좀 잡고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돌파가 났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91,000원에 매수를 한번 드렸었죠. 자, 91,000원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밑에서 눌림목 자리마다 지속해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드리고 나서 크게 올라간 그림이에요. 11만 2,400원까지 매수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전에서도 또 10만 6천원, 7천원 또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최저점 바닥에서 3번의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반등을 세게 올라온 그림인데, 신대가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에코프로 BM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실 겁니다. 고점에 내려와서 역헤드앤숄더 8라인과 왼쪽 어깨로 구간을 진행을 하고 밑에 있는 지선에서 반등이 나면서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었다. 그럼 여기 이 구간에서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할 것이며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돌파가 나오면 위로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똑같이 반등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기게 된다면 한 번 더 위로 슈팅이 나올 것이며 역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나서 제일 많이 만드는 건 M자형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M자형 차트인데 마찬가지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강하게 올라왔더라.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자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지금 음봉으로 살짝 마감한 상황인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16만 원 쪽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갈 경우에 한 번 더 슈팅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땡큐 하면서 매수를 잡으셔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이라면 이 밑에 있는 지지선 다시 안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를 한 번 더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세력들은 자기 밥그릇에 숟가락 꼽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냥 반등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는 위에 있는 직전 고점도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최초 매수를 드렸던 그 자리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77%가 넘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드렸고요. 또 오프션 없으신 분들 매수 잡으시라고. 그리고 보스1에서도 제가 이날 음봉으로 내려온 날 제가 포지션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매수 담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밑에 있는 추세선들은 계속 보여드렸어요. 이런 라인들 계속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추세선은 제가 지금 그은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그 추세선이에요. 예전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도 있던 추세선이고, 그리고 위에 올라갔을 때도 밑에 존재하던 그 추세선을 찍고 나서 지금 꼬리를 달고 올라온 거예요. 오늘장 같은 경우 음봉으로 내렸지만 다시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돼요. 단기 조정 시엔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14만 9천원 최고점이 어떻게 형성이 된지도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알려드렸고, 찍었을 당시에 밴드 공급방에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 라인들 월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LNF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위에 있는 20만 원대 저항선, 월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술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제가 5,600원의 목표가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목표가 5,600원이죠. 여기 최고점이 얼마다? 딱 5,600원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추세선을 매수 지지선도 중요하지만 위에는 저항선도 아주 중요하겠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술을 보고 계십니다. 아트죠.
자, 위에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우리 기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매수를 드렸던 그 라인들은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어요. 과거에는 107% 수익을 드렸죠. 이 종목만 여러분들 17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술만. 자, 이런 추세선으로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도 매수를 드리면서 위에는 49% 반등이 나왔고요. 자, 이건 내년에 이 수익률표는 다 바꾸고 다른 걸로 또 바꿀 거예요. 자, 위에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살펴보는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목표가 23,000원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더 큰 수익이 나왔던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릴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런 W자 역회된 숄더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도 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게 되면 매수를 잡으시라고 매수가를 알려드렸죠. 그 후에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ABL 바이오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면서 역회된 숄더로 올라간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쭉 치고 올라가면서 42.86%의 또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제가 매수를 드리는 건 이런 추세선이에요.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목표점 정확하죠. 위에 있는 저항선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보고 나서 목표가 3만원 말씀드렸는데 딱 올라가면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또 많이 챙겨드린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페트론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점을 잡았을 때 위에 있는 어떤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슈팅이 나오느냐. 과거 추세 저항선들, 이 저항선들 돌파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슈팅이 세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페트론 같은 경우에 이 저항선을 돌파를 나오면서 여기 연두색 저항선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을 제가 매수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마다 공통적인 거는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추세선을 잘 보셔야 되겠죠.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다시 그 저항선이 추세 저항선이 지선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데 도와드렸습니다. 또 매수이죠.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저항선 돌파하고 나면서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할 때 팔라인을 그리러 위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60.32%까지도 상승이 나오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 지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보셔야 되는 그런 라인들도 살펴볼 수가 있죠. 아까 우리 기술 67% 수익 나는 걸 보여드렸는데 과거에도 우리 기술 107.55%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이 확정시켜 드리는 추세선이 이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 다시 찍었을 때 매수를 드리고 나서 또 67%또 수익 드린 거예요. 밑에 지선 찍고 나서 다시 또 반등이 났죠. 그래서 이런 저항선들은 돌파가 나오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캐리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6,8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를 잡았을 때 6,8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상향 저항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들 6,800원서부터 전량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저항선, 어떤 저항선을 맞고 떨어질지 아는 전문가와 같이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린 주식은 위에 있는 추세 저항선을 찍으면 매도를 하고 끝이 나지만 파생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습니다.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 매수 상품 있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10시 마켓 디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추세 저항선들을 찍었을 때 풋옵션을 또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야간장에 잡으셨던 분들이 그 다음날에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10분봉이에요. 300%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도 확정시켜 드렸고요. 밑에 있는 지선이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린 매수를 봐야겠죠. 주식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선물 매수 포지션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이런 지선 라인을 찍었을 때 또 뭐를 사야겠어요? 주식도 이런 추세 지선을 매수를 해야겠지만 콜옵션을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떤 콜옵션인가 한번 볼까요? 427.5 콜옵션을 제가 6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드렸는데 목표가 40만원 드렸죠. 이 40만원을 도달하면서 525%의 수익을
당일날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건 추세 지선과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수익을 또 챙겨 드릴 수가 있어요. 자, 427.5풋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에서 여러분들 풋옵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결제가 되면서 또 940%의 수익을 당일날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안겨드린 그 그림을 또 보고 계십니다. 이런 풋옵션 같은 경우에 M자형 차트를 그릴 때는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M자형 차트가 다 진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밑에 있는 지선을 다 깨고 내려간다. 그래서 풋옵션을 매수를 드린 거고 이것도 2100%가 넘게 올라간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최저 지선 라인을 찍었을 때는 우리 또 매수를 해야겠죠. 315콜 옵션 여러분들 매수를 드려서 그 다음날 장이 시작하자마자 10분봉 4300% 상승이 났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하자마자 3800%로 시작을 했어요. 3800%. 저는 언제나 100만 원 이하 금액만 여러분들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장을 딱 봤더니 3800% 시작을 해서 4300%까지 상승이 나는 아침 시작과 동시에 10분봉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적은 금액으로도 해지를 걸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선물 매도자리도 M자형 헤드앤숄더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 조정이 M자형 헤드앤숄더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찍었을 때는 우리 콜옵션을 매수를 잡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갔을 때는 전량 청산을 하고 위에 선매도 다시 잡자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건데 그럼 밑에 있는 콜옵션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수익이 났느냐? 이 라인에서 1233%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챙겨드린 그림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은 풋옵션 잡아야죠. 그렇게 해서 또 700% 수익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런 저항선 라인에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매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밴드 공급방에 지금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참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 종목 요번 주에 매수자리 올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실행시키고 밑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제 밴드 공급방에 벌써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올려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공략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공략주는 딱 한 종목만 가지고 나왔어요. 이 종목은 요번 주에는 요것만 하나 딱 노리시면 돼요. 오늘의 히든 공략주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제가 매수를 들면서 크게 반등이 나오는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렸죠. 근데 그 지선이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목표가를 어떤 라인들을 어떻게 형성을 되어 있으니까 저 라인들을 목표점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딱 생각이 드시겠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가는 그림을 또 발견을 했고요. 또 그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면 나중에 이 라인의 목표점이 돼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일장이나 내일 모레나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한번 받아야 하는 그 추세선이 바로 일봉 밑에 있다. 자, 이걸 안 잡으면 저는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도 이 50만 원, 52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떠먹여주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알테오젠 그럼 매수가를 한번 살펴보죠. 매수가 42만 8천 원. 그 밑에 있는 지지선이 42만 8천 원이요. 자, 목표가 58만 8천 원.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가 58만 8천 원입니다. 자, 손절가 38만 9천 원 거시면서 여러분 대응을 하시고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나시는 그 계좌가 있다면 플러스로 돌리는데 제가 큰 도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한번 잡아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밴드 공급방에 들어오셔야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알아갈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을 보러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들어오셔서 확인하셔서 진짜 이 종목 이제 잡아도 된다고? 그런 걸 제가 또 이렇게 올려놓죠. 자, 카메라만 실행시키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면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밑에. 그럼 링크가 하나 떠요. 그럼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11시에 여러분들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제가 발굴을 하겠습니다. 자, 밴드 공방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뵈면서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 또 어떤지도 또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수익 가득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